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전후방송 PD 크리에이터 박우영 인사 올립니다. 쭉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오늘은 좀 심각하게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건들건들 하니까 좀 저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좀 차분하게 총정리, 여기 총정리로 해가지고 지금 파월 장병 사망자 수당 유족에게 승계하라 이렇게 지금 그 쇼츠 방송을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날려보내고 있는데, 내일도 나갈 거고 오늘도 나갈 거고 계속 나갈 거예요. 하나씩 1분짜리죠. 우리가 박민식 보훈부장이 이제 6월 5일이면 보훈부장이 되는데, 지금 청문회에서 여야당에서는 부적격자로 한다 한다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보훈부 장관 임명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기획실장까지 하는 이런 사람인데, 아주 머리도 좋죠. 외무고시도 패스하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검찰도 하고 외교관도 하고 이런 분이 우리 보훈처를 보훈부로 만들고 보훈부를 만들어서 또 그 청문회에 가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다. 여기 처음으로 유가족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들어갔어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파월 장병 유족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금 같이 이것이 떠오르는 단어죠. 떠오르는 키워드죠. 키워드 무엇인지 아시죠? 보훈부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키워드가 유가족. 국가유공자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말은 수없이 해왔는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다. 이거는 정말 그 박민식 보훈처장과 박우영 크리에이터의 합작품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그 월남전 참전자회, 월참 파월 장병 유족회, 제가 파월 장병 유족회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장병들에 대한 법이 없어요. 모든 근거는 모든 보상을 해주든 배상을 해주든 예우를 해주든 어떻든 간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파월 장병이나 파월 장병 유족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없고 6.25 참전용사들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한테 묶어서 그냥 참전용사 참전 명예수당을 주는 참전예우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 파월 장병들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그건 6.25하고 월참하고 학도병 별 짬뽕 온갖 짬뽕 다 포함된 그야말로 그 잡탕밥입니다. 잡탕밥. 순수한 우리 파월 장병의 법이 아니에요. 파월 장병의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유족회라는 법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파월 장병 법이 없는데 유족회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지금 먼저 미지급 급여 전투수당 진상조사 진상규명 전투수당 65달러 미지급 급여 90% 고엽제 보상 참전수당 2배 인상공약 유족승계 번거허용, 이 모든 게 양민학살, 이 모든 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잖아. 이거를 지금 제기한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파월 장병 유족들, 파월 장병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내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반지 드리겠습니다. 뭐 카톡이든 댓글이든 어디든 한번 올려보세요. 그 제가 그 사람은 칭찬하고 제가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근데 파월 장병 유족에 대한 법을 제가 만들자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파월 장병 법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달라고 해요? 전투수단 진상규명이고 뭐 보상이고 뭐 수당이고 이런 미지급여고 이게 파월 장병 보상 및 예우에 관한 특별법 이게 있으면은 다 해결돼. 거기에 빠졌으면 추가하면 되고 뭐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고 이거 법을 고쳐 나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법 자체가 없습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뭐 보상이나 예우나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파월 장병만을 위한 법은 1도 없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파월 장병 유족회를 설립하는 목적은 파월 장병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됐다 하는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파월 장병 유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파월 장병 유족회라는 법을 조직의 단체를 만들므로 해서 파월 장병에 대한 법을 만들겠다. 법적인 근거를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 파월 장병들의 역사와 그 영예와 명예와 보상 모든 것을 자손 만대에 남기겠다 하는 것이 파월 장병 유족회에 만들 본 뜻입니다. 근데 파월 장병 유족회를 뭐 장난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월참하고 한 10개월 동안을 내가 미로를 해봤어요. 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단체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단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한 건 현 실태입니다. 모든 현상을 분석할 때 현 실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방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지만은 정보장교가 사령관한테 이런 정보 보고를 할 때 쓰는 그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령부에서 또 그 양식이 전 국민한테 해당된다 뭐 이러면은 그거를 사령부에서 내가 쓰는 거는 뭐 엉터리지 좀 뭐 졸필이고 막 이제 이게 뭐 맞춤법도 틀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면지만은 그거를 사령부에서 정부처나 보안처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아주 전문가들이 그거를 다 제대로 이제 실제 이게 맞나 안 맞나 조사도 해보고 시장 전부 그 법적 근거도 다 따져보고 다 해가지고 또 그거를 정식으로 하나의 차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중보예요. 중요보고다. 중요보고. 이걸 중보라 그래요. 대통령 중보. 저도 한 건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제보에 불과하지, 만들어서 보고하는 건 사령부에서 다 해요. 아이디어만 제가 제공할 뿐이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가 만들어 올릴 뿐이지, 그런 모든 작업은 사령부에서 하죠. 사령부에서 하지, 말단에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나, 보고 양식이 똑같아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나, 사령관한테 보고하는 거나, 양식은 절차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실태를 이렇게 볼 때,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법단체도, 그런, 월남전 참전자에도, 법적인 근거가 참전 유공자법이야.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무슨
보상에 관한 법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법이 아니에요, 그다. 월남전 참전자에 제대로 된 법이 아니고, 어? 그리고 저 무공수군에 가 있는 사람들은 무공수군의법에 따라가 있지 우리 월남전 참전법에 따라가지 않아요. 상위공경에 가 있는 사람들도 상위공경의법에 따라가 있지 월남전 참전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상위공경들만에 대해서 이제 상위공경 급수 등급을 받아가지고 상위공경에 가는 거지 파월 장병으로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위공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엽제도 마찬가지고 무공수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거가 없는데 병급 허용을 해달라, 유족 승계해달라, 이 말도 안 돼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법적인 뭐 준비도. 병급을 허용해달라는 법으로 만들어야 돼. 유족을 승계해달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승계해달라 그래. 법도 안 만들고 법이 통과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소리 지르고 소용없어. 근데 보면은 무슨 카톡이나 유튜브, 제가 유튜브 이것도 말로만 하지 이게 아무 소용없어. 제대로 하려면 단체가 뭐 월남전 참전자이든 뭐 파월 유족회든 어떤 단체가 공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달라 하고 정식으로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보훈처에도 보내고 뭐 국방부에도 보내고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야 그것이 법적인 또는 상대 민원으로 처리가 되지. 일부러 아무리 백날에 소용없어요. 어? 뭐 서른이하고 뭐 1261만원 뭐 합의했다. 일부러만 되지 문서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 조디로만 가지고. 문서로 가지고 만들어야 그게 효과가 있지 문서 없는 거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참 그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보훈단체장을 하고 있고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나가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제점이 나왔죠. 공법단체가 첫째 무능해. 아무런 능력이 없어. 공문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현실태 문제점 대책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정보 보고를 만들어서 각 제대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개코도 없어요. 그렇다면 월참에 말이죠. 뭐 국장 부장 해가지고 말이야 한 20명이 있어. 중앙에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몰라. 근데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전우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어. 전부 다 민간인들이야. 젊은 뭐 애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월남전 참전자의 회원도 아닌데 저거들이 뭐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전문가들도 아니야. 어디서 어중이 떠중이. 내가 볼 때는 이하정 회장이 무슨 뭐 환경보호단체 뭔가 뭐 단체장 할 때 있던 사람들 다 데려다가 봉급 주고 지금 미국 살리는 거야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왔겠어. 아니면은 말이야 어디 뭐 진짜 뭐 젊은 사람 취직하기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의원 아들도 취직 못하고 말이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아들도 취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그 엉터리 취직시기 갖다가 뭐 걸려들고 하는 판인데 이게 뭐 취직을 한 20명을 말이지 취직을 젊은 사람들 막 시켜주고 그 공짜로 시켜줬는지 모르겠어. 다 뭔가 뒷거래 없이 그렇게 막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전우들은 한 명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개벽닭인지 모르겠어. 막 개벽닭에서 미안하지만은 소벽닭인지 말벽닭인지 개벽닭인지 어디서 와서 뭘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 제대로 일을 월참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중앙에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는데 개코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맨날 그냥 봉급이나 타먹고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시다발이나 하고 앉아있고. 시다발이가 뭐 일이지 뭐 일은 하기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랗다. 뭐 우리가 내부 총질하지 말자. 우리 올참 여하정 회장 믿고 한번 우리가 해가지고 한번 밀어보자. 뭐 1261만원도 받아준다 하고 말이야 25만원 해준다 하고 하니까 한번 이 사람 밀어보자 하고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거리가 없어. 말로만 해 말로. 립서비스는 막 금방 될 듯이 말이야. 금방 할 듯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말이지 다니면서 뭐 워크숍 한다고 다니면서 막 지부마다 달리면서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시키는 건 교육을 시키러 가는 건지 뭐 변명을 하러 가는지 가보면 수금을 하러 가는 건지 하여튼 뭐 갔다 온 효과가 없어. 응? 무슨 워크숍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을 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워크숍인데 워크숍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워크숍을 하고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에 무슨 뭐 리자도 뭐 택도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 내가 나를 못 오게 막 자꾸 막아. 내가 하면 뭐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좀 못 오게 하라고 말해가지고 자꾸 연락 오고 해서 내가 안 갔는데 보고 들어와. 뻔할 뻔짜야. 이런 단체를 믿고 무슨 우리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늦더라도 정말 그 월남전 참전 쫄병자회가 아니고 월남전 참전 장군자회를 만들자는 것이 파월장병 유족회입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 장군자회, 장교자회. 월참에 말이죠. 진짜 놀란 것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가보니 장교가 말이죠. 두세 명밖에 안 보여. 장교를 찾아볼 수가 없어. 장군은 말이지 무슨 뭐 회장 나온다고 한번 나왔다가 개망신 당하고 말이야. 똥장군이니 뭐냐 하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디서 본 개팍대기니 말백닭이냐 말이야.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 장군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 이 장군이 말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망신당하나. 그래서 내가 진짜 똥장군이라 그랬어 내 속으로. 아 이렇게 망신당하려고 여기 왔냐 말이야. 올 때는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와야지. 와가지고 말이야 뭐 한 두세 표 238표 중에 뭐 228표 중에 한 두세 표 받으려면 그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어요. 양민학살 이런 건 우리하고 관계없어 사실은. 양민학살이라는 거는 말이죠.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야. 미국에서 책임질 일이고 우리는 그냥 전투를 했을 뿐이야. 월남전 참전자들이 뭐 가서 전쟁에 가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죽인 놈보다 죽은 놈이 훨씬 더 많잖아 우리가. 5,099명이 죽었으면 작게 죽은 게 아닙니다. 많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은 훨씬 많이, 미군들은 훨씬 많이 죽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선무공작하고 대민지원하고 해가지고 많이 적게 죽었다고 죽은 게 5,099명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뭐냐 그러면 대책은 공급단체 못 믿겠다. 그리고 공급단체가 말이 뭘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우리 법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 우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 이거 정말 등잔 밑이 어둡고 말이지. 우리 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거 얼마나 등잔 밑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법도 없고 이 절차와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몰라. 무슨 뭐 서론이하고 말 1261만원에 뭐 구두로 합의했다. 구두로 합의된 게 어디 있으면 문서로 가서 도장 찍어라. 이거 아니면 말이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을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이래야 되는데 특별법에 1261만원은 1원짜리도 하나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특별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런 참 엉터리 같은 말이야.
다 보훈단체장이 있고 말이야. 그걸 또 믿는 나도 웃겨. 그래도 설마 보훈단체 월참회 말이야. 그 회장이 대회장인데, 응? 이 월참회 회장님 장군급인데 말이야. 헛소리 하겠나? 완전 헛소리가 아니라 개소리야 이거는. 에라이, 정말 내가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욕도 하기 싫어. 그냥 포기해버렸어. 야, 이거 월참은 이제 끝났다. 저거는 아예 보훈단체가 아니다. 아예 등이나 쳐먹고 말이야. 저놈들 말이야 한테 장사는 하고 말이지. 이런 단체가 무슨 보훈단체야. 그래서 이제 절차도 개념도 없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리더십도 없고 말이야. 개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단체를 믿고 우리가 있다면 이제 살 날도 이제 한 10년도 안 남았는데 바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거 늦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말이야 또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물론 뭐 어디 가나 그런 사람도 있지. 칭찬하는 사람이 뭐 한 90명 있으면 한 너댓 명 10명은 뭐 반대편한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섭섭해. 아주 섭섭해.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고 보니까 내가 손해가 막심해. 우선 말이야 뭐 이게 내한테 들어오는 것도 다 내놔야 되고 말이야. 뭐 내가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 시작하면 또 말이야 몇 천만 원 돈 들어가. 이 비용,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 이런 거를 다 누구 돈으로 해? 누구 돈으로 할 거냐고? 제가 쓰던 돈 아껴서 내놓거나 뭐 내가 그동안에 뭐 좀 모아놓은 돈 꺼내지 않은 건 안 되는 이 단계야 이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거 나한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뭐 이익이 되는 것도 없어. 단지 명예 그리고 사명감, 전우들을 위한 전우들의 뭔가 하나 죽기 전에 그래도 선물로 하나 남기고 싶다. 사나이가 살아서 뭔가 하나 업적을 남기고 싶다 하는 이거지.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마이너스는 엄청나게 많아. 단지 정신적으로 내가 조금 보람이 있다. 그래서 사명감 이거 하나 하면 참 아무도 생각 못한 거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아요. 그래도 일단 모든 건 준비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중요 이제 미팅을 갔습니다. 최종 미팅을 가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모든 준비는 바구에 다 했습니다. 이제 시작은 정성길 총장이 회장님께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우리 정성길 회장님께서 시작을 하고 나는 준비를 모든 걸 마쳤다. 그리고 나는 회장님이 시작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된다. 뒷바라지를 내가 하는데 힘이 겨우면은 전우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데 무슨 돈으로 하느냐 말이야. 또 전우들 등칠 거 아니냐, 전우들 뭐 회비 거둘 거 아니냐, 뭐 이런데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은 전우들한테 등치거나 전우들 회비를 물론 뭐 좀 회비가 필요하긴 하죠. 회비가 없어요. 회비가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모든 이 단체에 말이죠. 법전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월남전 파월 장병 유족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관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법대로, 저는 원칙대로 그렇게 하지. 욕하고 회원 가입도 안 하고 말이야, 구독도 안 한 사람이 말이야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 절대로 혜택 못 받게 하겠습니다.
개가천선하지 않는 사람 혜택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대책을, 문제점이 나왔으면 이제 대책이 나와야 돼. 대책은 뭡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란 건 유족회 설립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족회 설립해서 뭐합니까? 월남전 파월 장병 보상특별법 만드는 거, 이거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법 안 만들고는 어떨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거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서 전우들 등쳐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체를 만들어야 법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법은 무슨 법이냐? 파월 장병 보상 및 유족에게, 이거 보상특별법이야. 그거는 보상특별법은 뭐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지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전투수당에 대한 65불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고엽제 보상이라든지, 참전수당 2배 인상 문제라든지, 유족 승계라든지, 병급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바로 파월 장병 유족회가 추구하는 법입니다. 파월 장병 보상특별법이에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정관의 유족을 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파월 장병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들이 죽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고엽제 전후도 마찬가지. 죽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단체들이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90살 넘으면 그게 90살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백 명, 몇천 명 있어도 그건 단체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자기 단체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계속 유족 승계하라는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유족 승계를 하는데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가죠.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 무슨 말인지. 에? 아니, 죽은 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하는데, 상이나 무공수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우리는 파월 장병들에 대한 법이야. 파월 장병들이 받는 돈. 그게 무슨 돈이죠? 고엽제 후유증으로 받는 돈, 그리고 상의로 받는 돈, 무공수으로 받는 돈, 또는 원래 파월 장병들이 받는 돈, 참전 명예수당. 못 받은 돈이 뭐죠? 이런 것들을 유족에게 유족한테 남길 수 있는 법이 1도 없어요. 근데 유족들한테 남겨도 예산이 1도 안 들어가죠. 왜?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받던 돈은 유족한테 주지, 국가에서 새로 예산을 타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유족에 준다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받던 거, 그 국가에서 회수하지 말고, 우리 유족한테 주라 이런 얘기야. 그게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 안 들어가죠.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조차도 생각도 못 하더라고. 예산 안 들어가면은 그 예산을 누가 떼먹어? 지금까지 누가 떼먹었단 말이야. 떼먹은 놈들이 있다고. 그걸 갖다 누가 어디서 썼는지도 규명을 해야 돼. 응?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파월 장병 유족에 대한, 파월 장병에 대한 법이 1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근거가 있어야 무슨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 법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여론조사를 오늘,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카톡이나 유튜브로 하는 불평불만이나 요구사항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안중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다가 안 들어갑니다. 유튜브나 카톡에서 아무리 징징 짜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가서 집회하고 현수막 붙이고 말이야, 떠들고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쳐도 이 문서 만들어서 팩스 한 장 보내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없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에서, 월남전 참전자 같은 데 단체에서 딱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월남전 참전자의 회장 명의로 도장 딱 찍어서 팩스 보내고 문서 보내고 하면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 그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단체를 맡겨왔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국가는 반드시 공문이나 문서를 보내야 결제도 올리고 민원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이 올리는 거는 올릴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효력이 없어. 전혀 관심도 없고 개인 민원은 민원이야. 단체 민원이라야 민원이 되는 거예요. 단체는 월남전 참전자 32만 5천 명의 명의로 하는 거하고 내 개인이 32만 5천 명 대표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공법단체나 사법단체든 일단 조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조직이 공법단체 이런 사람들 일에는 관심 없고 저를 등쳐먹거나 장사하거나 말이야 이렇게 무슨 모금하거나 말이야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고. 단체장들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은 현재 우리 이 젖밥에 관심 있는 단체장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어느 단체에서 파월 장병들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요? 해봤더니 지금 예? 몇 명이에요? 8명 투표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다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58명 투표했네. 58명이 투표했는데 늦더라도 파월장님 이렇게 59% 말장난만 하더라도 월남전 참전자의 41% 이렇게 정신 나간 전우들이 아직도 41%가 있다는 거야. 에? 이 41%는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는 거야. 이게 90%가 넘어야 되는데 59%밖에 안 돼요. 41%가 4대 6이야. 그러니까 41%가 월남전 참전자에 해낸다는 거야. 이 월남전 참전자가 어떤 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데인지를 한번 제가 월남전 참전자가 월참 중앙의 민간인 직원이 국방정우방송 5월 21일 일요일 저녁 방송에 월참 중앙의 직원 20명 중 월참자는 2명이고 나머지 민간인이라고 보도했다. 이걸 누가 올렸기를 내가 방송한 거를 올렸기를 내가 올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한 개의 일자리도 우리 월참자들이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일자리는 전우들에게 당연히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다. 민간인 국장들이 전세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량 등록 등 국가유공자들이 하는 업무를 해보았을까? 경험해봐야 문제점을 보험부에 건의하지 않겠는가? 자기 일이 아닌데 뭐 우리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전우들이 뭐가 가려운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당사자도 아닌 민간인 국장들을 국장뿐만 아니라 부장, 국장 다 마찬가지야. 보험부의 국장들이 대화 상대로 인정할까? 우리 전우도 아닌데 파월 전우도 아닌데 보험부 국장들이 예? 우리 전우도 아닌데 너 민간인들하고 상대를 하겠어요? 너는 뭐야 너가? 어? 너가 뭐 월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어? 너 월참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잖아. 이 대화 상대가 안 돼요. 집행부는 인재중시 경영차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정말 이거 참 한심한 봉헌단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우들이 유능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어? 무능한 나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유능한 사람 참 많더라고. 근데 이런 꼴 저런 꼴 보지만 하루 파월 장면 이렇게 단체 설립해서 세를 벌려 그거 들어가 흡수해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보건단체지 내용은 민간단체고 하는 것이 못하는 집단인가? 용나오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봅시다. 오늘은 좀 길더라도 할 말을 좀 다 해야 되겠어요. 좀 시간이 좀 일부러 길게 잡았습니다. 월참 회장의 인터뷰 2022년 8월 3일 저로방송 박우영 대표께서 월참 회장 인터뷰 방송하였다. 요약하면 회장께서는 금년 2020년 중에 살아있는 모든 전우들에게 보상금으로 1260만원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전우는 유가족에게는 1261만원의 70%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참전 명예수당은 상위 1급에서 7급까지 고엽제 경도 중등 고도에게 병급 규제를 철폐해서 월 25만원을 준다고 했다.
명예수당 인상이죠. 추가로. 모든 전우들이 회장의 말을 믿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한다. 지도자 연예인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전우는 말이죠. 유언을 남겼다고. 내가 죽고 나거든 1261만원 이거 나오면은 내 큰아들 너는 잘 사니까 작은아들 못 사는 애에게 주라고 유언까지 남겼다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월참 회장께서 왜 공수표를 나눴을까? 아주 궁금한데 그 이유를 계속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 믿어? 불쌍한 노병들이여.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텐데도 불구하고 41%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월참에서 해야 된다는데 내가 10개월간 월참에 들어가 보니까 월참에 할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단체야. 전우들의 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한 단체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참에서 해결한다면 내가 진짜 손가락에 내가 뭐라고 장을 지진다나 뭐한다나 지지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전우들이 말이죠. 첫째는 보훈단체장들이 제대로 된 보훈단체장에 앉아가지고 우리 위상을 높여줘야 돼.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위상이 쫄병자애가 아니고 장군자애다. 월남전 참전자들은 전부 장군 같다. 이러는 전부 쫄병같이 돼버려. 장군도 쫄병으로 보여 이제. 그래서 이 대의명분으로서 리더가 되면 말이죠. 우리 월남전 참전자애가 대의명분을 세워야 돼. 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죽고 나면 돈 어디 가냐. 그 돈 우리 돌려주라. 또 유족들에게 돌려주라. 뭐 이렇게 뭔가 명분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장군들이 나서면 이제 제가 소령도 이렇게 명분을 세웠는데 장군들이 얼마나 더 훌륭한 명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그 공감을 사야 돼. 국민들이 야 파월 장병들 정말 뭔가 우리 국가에 기여한 공도 크고 참 희생도 큰데 그 공헌과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줄 수가 없게끔 이래 돼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처음에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월남전 참전자 전우를 만나서 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좀이 걸려서 왔다네.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었어. 내가 진짜 내가 그 창피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하는데요. 대통령이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월남전 참전 유공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니 무좀인가 뭐 그랬다나 무슨 뭐 위장 탈났다나 뭐 치질이 걸렸다나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런 우리 전우들이 있어요. 네, 정말 창피 개창피 참 월남전 참전자들 대우받기 힘듭니다. 그거를 그 장군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수준 높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장군들은 또 답답할 게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장군들이야 뭐 연봉 한 500~600씩 나오고 막 이것저것 하면 뭐 괜히 와가지고서 뭐 재판에 걸리고 말이야 뭐 소송이나 걸고 말이야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려 가지고 말이야 연금 날라갈 일이 있어요? 전혀 관심 없어. 아니 뭐 제발 좀 아주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뭐 똥장구이라 그러고 소송이나 걸고 이런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결국은 참 우리가 그 영관급들이 책임져야 돼. 영관급들도 대령 우리 정성일 회장님도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정말.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좀 죄송하지만은 봉사정신, 희생정신 뭔가 이 사명감 정성일 회장님은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기독교 신학 박사시고 또 뭐 행정학 박사시고 또 저기 미시간 대인가 그 석사시고 또 미 참모대학
연수하신 분이고, 하여튼 뭐, 엄청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심성도 좋으신 분이고, 능력도 훌륭하신 분이고, 실력도 있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참 그 사회 봉사활동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정말 저보다 한 살 위인데도 저보다 더 젊고 더 힘차고 더 활력 있게 활동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나서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제가 무릎 꿇고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전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억울해. 전우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 하는 그 정말 그 저는 희생 많이 당할 것 같아. 이거 하면은 손해가 엄청 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데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 좀 후원하고 성원하고, 마음적으로, 현금, 돈, 뭐,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같이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셔야 돼. 어려우신 분들 하지 말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 나오셔야 돼. 그래서 같이 지부장도 지회장도 나와서 내가 좀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 하도 저질들이 많으니까. 지방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시장 군수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시의원 뭐 도의원 뭐 하신 분,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닫혀 있어. 하도 전우들이 개판을 쳐놔가지고 충성,